또 다 보실 수도 없고 생활이 바쁘시니까. 그런데 주요 메인 뉴스에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항상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파 왜곡 조작하려고 하는 자들을 견제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여기 갈까요? 네네. 마이크를 거기 꼽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죠? 자, 오늘 프로그램 비평 대담은 매주 화요일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휴대폰 진동으로 하셨네요. 예. 저도 처음에는 휴대폰 털어놓고 하다가 집에 가서 많이 혼났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방문 뉴스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KBS나 MBC 보도를 보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뉴스가 이제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성이 아주 심하죠. M이나 우리 K나 역시 대표적인 게 이제 순방 관련해서 왜 물난리 났는데 해외 즉각 돌아와야지 왜 해외 계시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안의 어떤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한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려서 하여튼 대통령이 뭘 잘못한 빌미가 있으면 그 빌미를 한 방향으로 확 키워서 어떻게든 간에 좀 해코지 한다 그럴까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게 요즘 뉴스를 한 방향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쉽사리 한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것도 아닌데 워낙 객관적인 사안이 명확하면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면 또 알아서 소화를 하죠. 근데 어쨌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기관에서 미디어 기관에서 한 방향의 뉴스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가 이제 국민 신뢰를 이렇게 지금 아무리 수신료 분리징수로 경영 위기가 와도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제 국민 신뢰가 있으면 국민 신뢰가 지켜주는 건데 국민 신뢰가 형편없이 떨어졌으니까 여전히 한 방향 뉴스가 강하다. 이게 최근의 뉴스가 여전히 지난 한 주도. 예,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9.11 테러 기억하시나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면요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그 화면 보신 분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약속이 되어서 유치원 수업 듣는 걸 참관하고 있었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그런데 뉴욕의 무역 빌딩 이 공격을 받고 나서 참모가 이제 이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이 방송사 기자들이 이제 부시 미 대통령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걸 참관하는 걸 찍고 있는데 참모가 대통령한테 살짝 가서 귓속말을 합니다. 뭐라고 지금 쌍둥이 빌딩 습격 공격받았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표정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지금 이번에 여러 언론은 아니고요. 특정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갔던 거, 유럽 갔던 거, 지금 한국에 물난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가령 부시 대통령 같으면은 애들하고 참관 수업 약속이 돼서 앉아 있는데 얘들아 내 지금 가야 되겠다 이러고 나오냐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마구 조져버리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대통령이 외교하러 나갔는데, 그러면 비행기 타고 바로 와야 됩니까? 유럽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파리까지 12시간 걸립니다. 그럼 12시간까지 바로 와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 좀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편향성이 아주 심한 거죠.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물난리 났는데 골프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대통령 하야해라 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할 정도로 외교행위는 상대가 있는 거고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KBS의 그 홍사훈 기자 경제쇼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신의 페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물난리로 자국민들이 40명 가까이 사망 실종되었으면 예정된 일정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고 귀국하는 게 맞을 듯하다. 이어 예정에도 없던 일정까지 새로 잡아서 가겠다는 걸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페북에 썼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방송 중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앵커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도 그 이소정 앵커 실명을 언급해 가면서 어떤 편향적 멘트를 지적을 하셨죠. 경고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그랬고 앵커들이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방송이나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편향적 멘트를 하면 더 큰 문제지만 페북에서 했어요. 페북이라고 하지만 공인인데 앵커의 그 발언 한마디는 이제 사적 발언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페북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앵커를 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해봤지만 앵커 하면은 어떻게 욕심이 좀 들어가긴 해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하니까 좀 튀는 멘트도 가끔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 멘트에 대해서 어떤 공감해주는 이런 팬들의 이런 반응이 오면은 또 굉장히 뿌듯하고 어떤 때는 이제 촌철살인 멘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서 그런 멘트들이 자꾸 쌓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앵커의 이미지가 저 사람은 참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 하는 그런 이름값도 얻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앵커에 이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페북이라고 해도 자기의 그런 생각이 반영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페북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방향으로 이제 쭉 가고 있잖아요. 이 앞에서 김의겸 의원도 이 물난리를 갖고서 그 궁평차도의 그 나라의 운명이 뭐 궁평차도 글로 들어갔다 뭐 이런 과한 표현을 해서 결국 본인이 사과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비슷한 맥락의 말을 좀 앵커가 한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가 공정성이 문제되는 게 MBC나 우리 KBS나 자꾸 이렇게 어떤 논란의 사안이 있으면 좌냐 우냐 논란의 사안이 있으면 항상 야당과 같은 방향을 갖고 가는 거죠. 때로는 좌가 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우가 오를 수도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런 멘트인데 이 김의겸 의원이 발언한 그 맥락의 사고하고 똑같은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런 분들은 이제 KBS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주진호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최경영 프로그램도 그렇고 근데 이 경제 뉴스는 이 경제 뉴스 전담하는 앵커 아닙니까? 경제 뉴스는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순방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맥락이 있겠지만 또 특별히 전쟁 중인 국가의 그 외교의 중요성, 어떤 기업 외교를 한다든지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은 천문학적인 그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그 국익 차원의 이런 것도 있고 이걸 잘 알만한 사람이 이제 경제 앵커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트를 보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건지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좀 더 넉넉하게 이해하겠고
아마 알면서도 이랬으면은 이게 너무 편향성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민노총 얘기를 하고 이념노조 얘기를 하는데 한 방향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념 카르텔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가야 내 자리가 보장되고 내 밥그릇이 보장되고 이런 식의 그 사고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저는 이걸 좀 어떤 면을 봤냐면요. 지금 뭐 홍사원이든 뭐 최경영이든 주진우든 뭐 최욱이든 할 것 없이 이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익, 외교, 국방, 보안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차, 비행기 갈아타면서 우크라이나에 왜 갔겠어요? 왜 갔냐고요? 그거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재건 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국내의 건설사, 뭐 가전사, 중공업 싹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국가의 어떤 대형 토목 사업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20여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종군 특파원으로 갔을 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전쟁이 나면 돈을 누가 버느냐? 그 해당 나라에서는 돈 못 법니다. 우리 한국 전쟁 났을 때, 6.25 전쟁 났을 때 한국이 돈 벌었어요? 누가 돈 벌었어요? 일본이 돈 벌었지.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겁니다. 국제 외교는 냉엄한 이해관계만 존재하지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앵카라고 하는 자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제가 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말에 왜 조선이 망했는 줄 아세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공자왈, 맹자왈, 주작 탈레반들이 우리는 지금 청나라는 오랑캐고 명나라, 망한 명나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나라의 족보를 계보를 잇는 동양의 주작의 대표적인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뭐 사절단이 들어오거나 그 당시 흑선 타고 침략으로 배가 들어오면 중국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온정을 베풀 테니 우리하고 잘 지내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제 외교에. 온정이 어디 있어? 온정이. 국제 외교는 냉정한 거예요. 달러 아니면 무기 이거 아니에요? 국제 외교? 앵커들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조선시대에 망하게 했던 그런 주작 탈레반들처럼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몰라요? 그런 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갔겠냐고.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카파를 확보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외교잖아, 외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말이야. 맨날 그 지역적인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저는 앵커들의 자질이 참 저는 한심하다고 봐요. 사실은 바이든 미 대통령, 일본의 수상이 외교 활동을 하러 갔는데 물난리가 나고 뭐 이런 거 재난이 있어서 그럼 돌아갑니까? 이미 약속이 다 돼 있는데 그 약속은 일정을 소화해야지. 왜? 대한민국 대표로 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갔을 때 약속이 없어가지고 혼밥한 거 생각나십니까? 그때 언론이 뭐라고 했어요? 몇 개 언론 빼고 중국인의 소박한 아침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언론도 있죠. 무슨 개뿔 소박한 아침 밥상이에요. 중국한테 완전 개무시 당한 거지. 따라갔던 기자들 두들겨 맞고 말이야.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그 중국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로 보이는데 또는 공안이 섞여 있는, 나는 취재 안 하고 바로 한국 돌아올 것 같아요. 뭔 그 가서 취재를 해? 언론 자유도 없는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이번 주 뉴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물난리, 하여튼 뭐가 나기만 하면 하여튼
이게 정부 탓이다, 국가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 탓이다까지 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에서 옷 쇼핑 한 거, 명품, 그것도 명품이라는 말이 이게 참 꽂히잖아요. 여사가 여사가 해외에 나가서 명품 쇼핑을 했다. 이게 참 감성을 자극하고, 상당히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질시감도 자극하고 뭐 이런 건데, 그 기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KBS 나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외국에 나가서 순방을 할 때 모든 일정들은 어떤 공식적인 함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어디를 방문하든지, 주로 그래서 대통령이 상대 나라에 외교 순방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국립묘지를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념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건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 상대 나라, 상대 국가를. 그죠? 자, 그러면 영부인도 그 나라를 갔어요. 그 나라 물건을 샀어요. 그죠? 살 수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뭐 시장에 가서. 그거 일환이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영부인은 그러면 대통령 따라가서 호텔에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또 호텔에만 있는다고 또 조질 거야, 분명히. 가서 뭐 하냐고, 호텔 고급 밥만 먹냐고, 이렇게 조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지려고, 죄송합니다. 이 조진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상스러운 표현인데, 하도 화가 나니까. 괜찮습니다. 비판적인 보도를 하려고 항상 마음속에 먹고 있으면은 막, 요거만 해도 막, 조그만 뭐가 나와도 다 비판적으로 자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균형 감각을 상실한 민노총 세력의 그냥 하나의 그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추미애 그 전 법무장관이 페북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현지 언론 보도 보면 리투아니아에서 리투아니아 언론이 그 인터넷 언론이 한 270만 인구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본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제일 큰 언론 아닌가. 그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죠. 긍정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의 영부인이 옷을 사주고 방문한 것만도 황송한데, 고객인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영부인의 어떤 감각, 이게 전시회 기획 사업도 하고 이런 이력들을 알더라고. 그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했겠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굉장히 그 물건을 고르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감각이나 이런 고르는 눈 이런 것이 보통이 아니다 하는 이런 칭찬 기사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기사 다 빼고 이제 뭐든지 들어오는 거는 그거겠죠. 명품 쇼핑을 했다. 영부인이 명품 쇼핑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페북에 알리는데 그 표현들이 참 거칠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뭐 하도 저 대선 전에도 김건희 여사 그 주얼리부터 해갖고서 많이 조져돼갖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스토커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스토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도 직선적이고 아주 거친 발언을 또 과감하게 하는 분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이게 문자 폭탄, 물 폭탄 날 있는데 영부인이 해외 나가서 이게 뭐 명품 쇼핑 하고 있고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왜 후진국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자극을 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그러면서 또 양평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게 그 지목과 용도 전환에서 50배 이상 이익을 남겼다. 땅 투기해갖고. 그래서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대통령 취임 직후 국민 열세를 활용해서 고속도로까지 연결시켜 단 한 번도 왕창 튀기려고 한 시도가 탄로났다.
한복그룹 정태수도 올고 갈 단군일의 최고의 땅 투기 기재다. 이 편 하나하나가 그 의혹인데 의혹 하나하나를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자극시킬 표현을 저렇게 정확하게 골라내서 저렇게 그냥 김건희 여사 스토커들이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그런 그 계보를 유감없이 이어가는지 참.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어겨가지고 잘못이 있다면 언론이 비판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조져대는 이 언론들이 불과 몇 년 전에 김정숙 전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인도 타지마할에 비행기 전용기 혼자 타고 갔을 때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영부인 혼자 그 외교 순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나 그건 너무 의아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은 안 가고 영부인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가가지고 타지마할 앞에서 딱 사진 찍고 말이죠. 진짜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정숙 영부인을 마구 조져댔던 언론사가 과연 몇 군데였습니까?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사 중에 과연 몇 군데 있냐고요. 이게 바로 본인들이 사실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겉으로는 고고한 심판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선수들인 거예요. 선수들.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 심판 옷 입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에 보면은 민주당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정의당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구민노당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여당이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이 뭐 잘못했거나 지금 행정부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걸리는 족족 그냥 너무 과도하게 조져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스토킹하는 이유는 뭐냐? 김건희를 때려야 윤석열이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 더 뭐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 행태는 이건 온당하지 못하다. 해도 정도가 있지. 그러면 다시 5, 6년 전으로 돌아가서 김정숙 여사한테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신문 스크랩한 걸 보라고. 이 말을 나 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달라요가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사진 찍은 거 우리 국내 언론이 아주 막 세게 조져댔나요? 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일부 빼고는. 그랬죠. 어쨌든 하도 김건희 여사가 하도 언급이 많이 되니까 어떤 야당 그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김건희 여사가 1위고 대통령이 2위고 이런 말까지 하는 거는 정말 심한 발언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그만큼 지금 우리 이영풍 기자가 언급했듯이 대통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건데 하여튼 그걸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평 땅 투기 의혹,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도 제기를 했고 거기서 최근에 이제 비가 오면서 이 재난 방송 체제로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도 지난 10일 날 뉴스를 보니까는 역시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이거를 톱에서 4곡지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의혹 제기가 됐고 백지화되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 팩트들이 속속 취재가 되면서 약간 공방전으로 갔는데 공방전으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상황이 특별히 나온 게 없는데 이거를 그때 4곡지로 10일 날 4곡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이런 성격의 이 보도들이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이루어지고 또 취재가 이루어지고 공방 가다 보면 실질적인 팩트로 인해서 어떤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넘어서 남는 거는 이제 제목만 남아요. 이제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이것만 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남으면 결국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 잊혀지겠지만 다시 총선 국면이 되면 그때의 기억들을 또 다시 리마인딩 시키는 그 게이트 의혹 김건희 또 이런 것들을 또 자극해갖고 그걸 총선 전략으로 쓰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거기에 언론이 도와주는 그런 거죠. 지금 보면은 일로조가 우리 KBS 일로조가 발표한 오늘 뉴스 모니터 주간 보고서를 보면은 방금 우리 김인영 본부장님 말씀하신 이런 게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 9시 뉴스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별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떠넘기기 또는 공방으로 보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지상파보다 뉴스 양이 많아요. 일단은 뉴스 양이 많은데 보도의 양을 타사와 비교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전술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야 이게 여전히 문제가 많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걸 여야 공방으로 정치 쟁점화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싸움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한 원희룡 장관으로 시선을 쏠리게 하고 김건희 일가의 특혜라는 의혹을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 모니터링 분석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좀 무리하게 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현지 주민이라고 하면서 인터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런 여론 때문에 백지화를 시킨다는 것은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인데 주민으로서는 진짜 못마땅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현장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확보한 녹취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 실내에서 녹취를 땄거나 또는 특정 장소에 있는 해당 주민 녹취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이다. 이거 추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로조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이 녹취 내용이 지금 KBS 보도가 지난 2주 동안 유지해온 정부와 국토부 장관 탓이다. 이 사업이 좌초되는 거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 탓이라는 이 어떤 그 핵심 기조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약간의 의혹을 제기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런 여론 때문에 백지화를 시킨다는 것은 1조 8천억짜리 국책사업인데 주민으로서는 진짜 못마땅해요 라는 이야기를 현장 주민이 했겠냐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듯이 해볼게요. 국토부 장관이 그런 여론 때문에 백지화를 시킨다는 것은 1조 8천억짜리 국책사업인데 주민으로서는 진짜 못마땅해요 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거 써준 거 아닐까요? 말이 너무 간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압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좀 정부가 나서서 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 구어체로. 국토부 장관이 그런 여론 때문에 백지화를 시킨다는 것은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인데 주민들은 진짜 못마땅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보고서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건 다른 데서 녹음한 것 아닌가? 뭔가를 써주고 뭐 이런 지금 의심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편파적인 어떤 결과로 그렇죠. 이제 보도의 이제 기자들 보도의 기술로 보면 사실은 이제 텔레비 방송이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관련자 인터뷰를 하고 화면을 얼굴을 다 보이고 본인의 목소리로 해야 이제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때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전화 인터뷰 한 것이 그 당사자한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음성 변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앞기사 앞뒤 맥락으로 보면 저 인터뷰는 저게 합당한 인터뷰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한 방향을 몰고 가기 위해서 어떤 관제성 인터뷰랄까 섭외를 해서 이런 멘트까지 주문을 해서 인터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뉴스를 어떤 방향성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기법이어서, 또 때로 인터뷰가 안 되면은 그 전언을 하잖아요. 전언. 누구 알려졌다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런 취재가 정당하게 또 많은 공을 들여서 충실한 취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을 몰고 가고, 취재 자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런 취재는 KBS 뉴스의 공신력을 그만큼 해치는 거죠. 예. 지금 뭐 그 외에도 지금 이 모니터링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공무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그 감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음성 변조가 된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 인터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지금 사실 이건 이제 결국 핵심은 보면 지금 감사원의 현행 감사 행태가 불만이다 이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전하겠죠. 그런데 피감 대상을 앞에 두고 감사관들끼리 욕설을 섞어가며 대화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 증언 어디 있어요? 인터뷰. 혹시 음성 변조한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내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좀 숨겨주세요 하면 음성 변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 없이 음성 녹취도 없고 국토부 내부 게시판 취재도 아닌 말 그대로 출처가 없는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불만대로 전해진 말을 취재하면 그건 뭡니까? 팩트가 아니고 소설이잖아, 소설. KBS 기자가 소설가들인가? 카드라 방송하는 건가? 야, 안 된다네, 이게. 이렇게 취재합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보고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인권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의 인터뷰나 어떤 음성 녹취가 나갔을 때, 이 개인이, 취재에 도움을 준 이 개인이 엄청난 어떤 테러의 위험을 이 정도까지 감수했을 때는, 그런 위협이 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음성 대역을 쓰고, 음성 대역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식 인터뷰가 있다. 다만 이 사람에 대한 테러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 만들 때 한두 번 해봤어요. 왜? 음성 변조를 해도 어떻게 또 보면 차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카드라, 전해지는 말만 가지고 보도를 한다? 이거는 팩트 보도가 아니고 소설가들이지, 소설가. KBS 기자가 소설가들인가? 소설을 쓰시려면 KBS 기자를 하면 안 돼요. 작가로 가세요, 작가. 그게 맞죠. 거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소설 잘 쓰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카드라. 그죠? 이런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조금 화제를 바꿔보면 이제 그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피해가 컸고, 그래서 또 비가 계속 올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까지 그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라고 저쪽에 하면 이걸 또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 이것도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이번 비 피해도 이럴 것 같질 않아요. 비 피해도 이제 이거 다 인재다, 인재. 전국이 다 이 비 피해가 인재다. 수십 명 주고 다 인재다, 이거. 이 정부 책임이다. 이 대통령 책임이다. 왜 해외 나가 있었냐. 인재로 몰고 가는 그런 기획 아이템, 취재 아이템, 방송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인재로 몰고 가는 아이템을 많이 취재하는 우리 민노총 기자, PD 여러분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중국 동쪽 해안에 있는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나 궁금해요. 그것 좀 취재해 주세요. 왜 그런 건 취재 안 하지? 내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입장이라면 나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초미세먼지 취재한다고 10년 전에 중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취재 비자가 안 나와요. 현지 특파원들 외에는
취재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취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상당히 가슴 졸이면서 갔다 옵니다. 좀 그런데 좀 가라고. 어?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서해 바다로 다 나오잖아. 어? 후쿠시마 앞에 이 해류는 쿠루시오 해류라고 타이완에서 쭉 올라와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저렇게 알래스카로 빠져요. 한번 도는데 4, 5년 걸린다잖아요. 어? 그래서 뭐 인터뷰 나와 있는 그 원자력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 부분 바다에 다 확산이 되고 해서 이제는 그 농도가 많이 세슘의 농도가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삼중수소는 그럼 우리나라 언론이 중국 원전에 삼중수소를 취재한 언론이 있어요? 한겨레 신문 취재했나? KBS 취재했어요? 그거 좀 취재해 주시라고. 제발. 취재하기가 어려운가요? 중국 들어가면 잡히나? 기자가 좀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서 취재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기자가 그냥 편안하게 여의도에 앉아서 외신 APTN, CNN, BBC, 프랑스 FT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앉아서 그냥 기사 쓰면 그게 기자라고 할 수 있나? 현장에 좀 가세요. 현장에. 중국 원전 궁금하다. 나는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난 너무 궁금해. 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런 거 좀 취재해 주세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취재하기 쉽죠? 왜? 일본은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취재하기 쉽다고. 그냥 비자 없이 일본 가면 돼요. 후쿠시마 근처 가면 돼. 그 일본 당국에서 안내해 줘요.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알려주잖아. 얼마나 취재하기 좋아요. 공식 자료 주세요.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공식 자료를 내놓잖아요. 취재하기 쉬워요. 그런 데만 가지 말고 좀 중국에 좀 잠입 취재해 보라고.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좀 알고 싶어. 자, 지금 우리 서해바다가 중국의 원전의 삼중수소를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우리 KBS 기자님, KBS PD님, MBC 기자, PD, 우리 신문사,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기자, PD 여러분, 좀 그런 데 가서 취재 좀 해줘요. 좀 여의도에만 앉아있지 말고.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봐도 안 가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 유리하다든지 하면 그런 거 절대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향만 계속 하니까 지금 그런 취재 같으면은 뭐 그런 취재도 하고 이런 취재도 하고 그런 문제 될 게 없죠. 그런데 한 방향 취재만 하고 한 방향 기획만 하고 방송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도 벌써 인재로 몰고 가는 그런 그 방향성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최경영 최강 시사인가 뭐 하는 그 프로도 벌써 정청래 의원 나왔더라고요. 이제 정청래 의원 대표적으로 그 말을 세게 하는 투사 아닙니까? 저쪽에서 정청래 의원 섭외하는 것도 그렇고 또 대답 나누는데 보니까 정청래 의원 왜 물난리 났는데 이게 대통령이 어떤 공감 능력 제로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 하고, 이게 더군다나 이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여기에 대해서 인명피해 많이 나는 거 보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물난리는 인재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이태원 그 사태 때도 보니까 그때도 얼마나 그걸 그 국가 탓, 정부 탓, 모든 것을 이 정부 탓으로 몰려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 이전에 뭐 광우병도 마찬가지죠. 뇌송송 구멍 탁하는 그런 말도 유행을 했고, 그 뒤에 세월호는 결국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안 나면 좋겠지만은 날 때마다 이런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 확대 강조하고 그걸 계속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그러면은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뉴스를 가려내면 되는데, 한 방향을 계속 보면 일종의 사람이 쇠뇌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의 뉴스도 지금의 어떤
뭐 이념에 장악돼 있고 민노총에 장악돼 있고 뭔가에 장악돼 있는 이런 그 언론이라고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뉴스를 분별력을 갖고 보고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민경우 씨라고 대한연대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광화문에 데모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분이 이제 돌아서서 그쪽하고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조국 사태 이후에 정말 좌파들의 저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저들과 같이 갈 수 없다 해서 참여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서 이제 이쪽에 와서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광화문 그 광우병 사태의 핵심 그 원인이 광우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럼 핵심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왜 거기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했느냐? 이명박 정권 쓰러뜨리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 광우병은 그냥 소재일 뿐, 본심은 이명박 정권 조지려고 나갔다 이런 거예요. 이제 대통령 바뀐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전부 나와가지고 광우병으로 선전선동해서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뭐 중요하냐고. 과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자들한테는. 선전선동이 중요한 거지. 이명박 정권만 무너지면 되는 거지. 광우병 뭐 미국산 소고기 먹고 내숭숭 구멍 탕탕 뚫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관심 받기라는 이야기예요. 광우병 괴담이 선전선동하는데 필요했을 뿐이지 그들의 목표는 이명박 정권 타도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어떤 재난 보도를 할 때 재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빨리빨리 대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이게 마치 모든 책임이 어떤 특정 정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어떤 보도 행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정권이 들어설 때는 그럼 똑같이 보도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의 그 말은 참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그 단체가 활동하는 그 유튜브 아시죠? 빨대 포스트라고. 거기 서민 교수님하고 우리 정철웅 기자, 우리 KBS 방송인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김유진 우리 사무총장 하는, 저도 그 빨대 포스트를 저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야, 이 사람들이 광우병 괴담 이 왜 퍼뜨리느냐? 그럼 지금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유추해 보면은 그런 연장선 상에 있지 않은가? 과학은 입증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선전선동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를 과학적으로 다 입증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걸릴 그동안 자기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광우병 괴담, 내숭숭 구멍 톡톡 탁탁,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때 그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숭숭 구멍 탁탁 난다는 사람들 전부 어디 갔어요? 그때 유모차 끌고 나왔던 아줌마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나왔잖아요. 이거 중고생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배후 세력, 이자들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자들이 지금 똑같이 움직인다잖아요. 그 패턴이. 이제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이제는. 왜? 그만큼 이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진화됐거든. 그래서 안 속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지금.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 법무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게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어서 학습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 문제도 아직 그 정부가 어떤 국가기관이 이 문제를 다루진 않았지만, 지난번 그 선거 때 보니까는 하도 이제 부정선거, 지난번에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 부재자 투표하는 이런 현장에 그날 가보니까 이런 바구니에 투표 기표한 거를 넣는 이런 걸 보고서 현장에서 막 신고하고, 옛날 같으면 그런 일 없었어요. 뭐 그 바구니에 넣든 말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훈련이 된 거, 훈련이. 정부 부정선거 문제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그걸 조사를 할지, 조사해서 뭐가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훈련이 돼 있다. 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예방이 된다. 우리도 이제 하도 무슨 큰 사건, 재난 이런 것만 터지면은 이게 다 국가 탓, 정부 탓이다 해갖고서 결국 하나의 정권을 무너뜨린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을 해서 학습이 돼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더 그렇게 되려면 언론이 우선 그 한쪽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서 한쪽 방향으로 쇠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언론 구조가 빨리 깨야 되겠고, 이영훈 기자가 해고 통보서를 받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빨리 원칙이 복귀가 돼야 되겠고, 또 이렇게 훌륭한 언론관을 갖고 있고 많은 경력을 쌓고 있는 이영훈 기자 같은 사람이 언론 현장으로 돌아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제가 또 이 해고 이야기 하니까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재심을 7월 27일까지 신청을 하는데요. 저는 그 재심 신청을 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또 안 된대요. 일단 해야 된대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2차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위원들한테 절대 자비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임되면 6년 전에 회사를 불법 천지로 만들었던, 무법 천지로 만들었던 민노총 세력 한 2,000명 다 같이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비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일부러 뭐 자비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해임되면 해임되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해임이 되어서 하나의 사례가 생기면 6년 전에 그 일에 가담했던 민노총 세력들 모두 해고될 수 있습니다. 갑시다. 2,000명 해고. 화끈하게. 그래서 저 눈도 깜짝 안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면서 우리 오늘 본부장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전에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줘라. 저는 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세력들은 사실을 말해주면 막 화를 내요. 사실이, 허위가 사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사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본부장과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칠 때는 구호를 신나게 하거든요. 주먹을 세게 한번 좀 쥐어주십시오. 예. KBS 말아먹은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파면하라! 법인카드 짜장면 430그릇 결제한 남영진 이사장을 즉각 수사하라! 김희철 남영진은 즉각 집에 가라! 감사합니다.